발표는 그 제주대학교의 정주현 선생님과 정광중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발표는 정주현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럼 준비되시면 공유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와 비금도의 돌문화 경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 취락 경관의 비교 발표를 대표로 하게 된 정주현입니다. 네, 우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재료,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유형,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축조 방식과 돌담, 제주도와 비금도의 돌문화 경관의 기능과 분포, 논의 및 결론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은요, 문화경관은 기후, 지질, 지형, 토양 등 자연 환경 요소를 바탕으로 인간이 특이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돌문화 경관도 예외는 아니며 해당 지역 사람들의 정착과 함께 집단적인 생활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화산섬 특유의 검은 다공질의 현무암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유산이 존재하고 이는 제주도 돌문화 경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돌문화 경관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밭담은 농업적,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2014년 유엔 세계식량 농업기구의 세계 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되는 등 이제 밭담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지역과 달리 다른 도서 지역에 존재하는 돌문화 경관과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주류 연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제주도와 비금도 두 지역 간에 비슷하면서 차이를 보이는 돌문화 경관의 재료, 유형, 축조 방식, 기능 분포에 따라 비교 연구를 함으로써 두 지역 특유의 돌문화 경관 가치를 구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으로는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와 비금도의 돌문화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문헌 연구와 현지 답사를 병행하였습니다. 네,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재료는 이제 재료 및 형성 시기로 보았을 때 제주도에서는 이제 화산암인 현무암, 조면암, 웅매암이 분포하고 있고요. 비금도에서는 중생대 백악계 응회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돌문화 경관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보았을 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300년 전으로 해서 돌문화 경관이 형성이 되었을 거라 추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금도 같은 경우는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돌문화 경관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이어지는 16세기에 일부 사람들이 입도하면서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두 지역의 돌문화 경관 형성 시기의 관점에서는 대략적으로나마 675년에서 1300년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주재료와 보조 재료 측면에서 보자면 제주도와 비금도의 돌문화 경관은 이제 주재료인 돌자원과 보조재료인 시멘트, 몰탈 및 진흙, 보리대와 띠 등을 포함한 그런 사용 여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돌자원이 현무암 또는 조면암과 같은 순수한 돌자원만을 사용해서 쌓아 올리는 경우는 제주의 올레담이라든지 마을길 돌담, 산담, 원담, 성담, 연대, 포구돌담, 불턱담, 방사탐, 환해장황, 자성을 예로 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재료인 현무암과 보조재료인 시멘트, 몰탈을 병용하는 경우는 축담, 울담, 산담, 봉천수 돌담, 용천수 돌담, 신당 돌담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현무암이라든지 조면암 같이 순수한 돌자원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경우에서 많이 보여지는 경우라면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몰탈이 1970년대 이후에 널리 보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재료인 현무암과 보조재료인 진흙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문화재 지정 가옥이나 일부 농촌 가옥의 축담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비금도 같은 경우는 주재료인 응회암만이 이용되는 경우는 마을길 돌담, 밭담, 네오루실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주재료인 응회암과 시멘트 몰타를 병행하는 경우는 벽체 돌담, 마을길 돌담에서 이용이 되고 있었고 응회암과 진흙, 찰흙을 병행한 방식으로는 일부 가옥이 벽체 돌담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유형을 이제 다양하게 나누어서 보았을 때 우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생산 경제용, 신앙용, 방어 통신용, 건축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생산 경제용에는 옹기나 그릇 등을 구웠던 돌가마와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쉬던 불턱담, 해안가에서 소금을 생산했던 안반지대 소금빌레인 돌염전, 그리고 집 주변 텃밭과 집 경계상에 위치하는 우영담, 경지 경계상에 위치하는 돌담인 밭담, 해안간의 간만에 잘 이용한 고기잡이용 돌담이 원담 또는 갯담, 그리고 조선시대 한라산 산지에 설치된 구경 목마장의 경계 돌담인 잣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앙용에는 현무암 재질로 된 석탑과 마을의 사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서 세운 탑인 방사탑, 거대한 돌을 이용하여 만든 선사시대 고인돌인 지성묘, 고려 후기 불상이 토독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상인 동미륵, 그리고 조선시대에 제작되어 존재하는 석상인 도라르방, 신당 경계 및 내부에 위치하는 돌담 신당돌담, 무덤 주위의 경계를 이룬 돌담인 산담, 마을 수호신 등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단위 포제당 경계 돌담이 포제단 돌담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셋째, 방어통신용으로는 해안가 높은 동산이나 언덕상에 위치하는 연대, 포구에 축조되었던 옛 등대인 도대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제주도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는 방어용 돌담인 환해장성, 읍성 외곽에 존재하는 방어용 돌담인 읍성, 진성 외곽에 존재하는 방어용 돌담인 진성,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돌담인 4.3 성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용으로는 민가의 벽체에 존재하는 돌담인 축담, 제주도 전통 화장실의 경계에 존재하는 돌담인 통시담, 민가 경계상에 존재하는 돌담 울담과 마을 내 길에서 민가까지 이어진 골목을 일컫는 올레 양쪽에 위치하는 돌담인 올레담, 마을길을 따라 조성된 마을길 돌담, 용천수 포구주의 경계 및 내부에 위치하는 봉천수 돌담, 용천수 돌담, 포구 돌담을 예로 들 수 있었습니다. 비금도 같은 경우는 건축용으로는 벽체 돌담, 집담, 골목길 돌담, 마을길 돌담, 그리고 북쪽 방향의 살풍을 막기 위해 산등성이에 조성된 네워루실 둘 수 있었고요. 생산용으로는 밭담, 신앙용으로는 석장 등 네워루실, 그리고 방어통신용으로는 성치산성과 네월리 군사 유적시설을 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워루실 같은 경우는 비금도가 속한 신안군의 우실 같은 경우 바닷물이나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작물을 보호하며 풍수적으로 마을의 약한 부분을 보강해주고 마을의 안과 밖을 경계하는 규실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실 같은 경우 방품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과 마을 특성에 따라 마을 공동체의 신이 좌정하고 있는 신성지역으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신앙용과 건축용으로 모두 이용이 되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마을길 돌담을 보여드렸는데요. 제주도와 비금도가 둘 다 마을길 돌담이 같이 있지만 경관적으로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관 요소의 다양성 관점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이제 대응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비교를 해서 택지와 주변부, 들판, 산간지역, 산세 우세지역, 해안가 근처, 바닷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경관 요소의 다양성 관점에서 보시면 제가 그냥 표를 다 읽으면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제주도의 복신미륵이고 또 가운데 있는 것이 비금도의 석장승이고 오른쪽이 제주도의 도라르방 이렇게 돼 있어서 신앙 요소로서 비교되는 이제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축조 방식과 돌담에서 쌓기 방식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우선 위쪽 같은 경우 제주도의 허튼층 쌓기와 바른층 쌓기, 다이아몬드식 쌓기 방식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비금도의 세워 쌓기 양식 돌담과 비금도의 눕혀 쌓기 양식의 돌담입니다. 우선 제주도와 비금도에서는 둘 다 허튼층 쌓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특히 제주도 허튼층 쌓기 같은 경우는 일단 크고 작은 돌들을 지면에서부터 상부로 차례차례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돌의 크기나 형태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자연적으로 바람구멍이 생기게 쌓는 방식입니다. 과거 전통사회가 잘 유지되던 시기에 가장 보편적인 돌담 쌓기 방식으로
올레담, 마을길 돌담, 밭담, 원담, 산담들에서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어 있던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발은층, 성층 쌓기 방식 같은 경우는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맞물리며 겹쳐 쌓는 방식을 말합니다. 한자의 품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쌓아나가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최근에 현대식 건물 외벽이나 야외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전통적인 양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네, 마지막 다이아몬드 쌓기 방식 같은 경우는 돌을 가공해서 다이아몬드, 즉 마른 목골 형태로 계속 연결시키며 쌓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도 과거의 전통적인 돌문화 요소에 축조와는 전혀 무관한 축조 방식이지만 요즘에는 일제강점기 이후 만든 조경용 돌담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비금도 같은 경우는 커튼층 쌓기 방식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눕혀 쌓기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눕혀 쌓기 방식 같은 경우는 응애암이 지니는 돌의 성질을 잘 활용한 쌓기 방식입니다. 측면으로 잘 쪼개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응애암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채석하는 과정에서도 면석이 많이 산출돼서 45도 정도로 눕혀 쌓는 방법을 취하거나 또는 긴 면을 눕혀서 쌓는 방법이 응애암이 많은 비금도에서 가장 가능한 방법으로 집담, 마을길 돌담의 일부 구간이나 특정 가옥의 벽체 돌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돌담 유형입니다. 제주도의 돌담 유형 같은 경우는 우선 오른쪽 왼쪽 위에서 보시는 제주도의 겹담과 비금도의 겹담인데요. 제주도와 비금도에서 모두 겹담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산담이라든지 성담, 연대, 잣성 등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물에서 겹담이 나타나는 반면 비금도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주도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작굽담과 백캡담의 모습입니다. 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제주도와 비금도는 모두 바람을 막기 위한 돌문화 경관의 요소로 제주도의 축담, 울담, 올레담, 밭담과 비금도의 벽체 돌담, 집담, 올레담, 네어루실, 밭담이 바로 연중 부는 바람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겨울철에 추위를 동반하는 계절풍에 따라서 그걸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은 제주도의 울담과 오른쪽에는 아까 신앙용으로도 같이 말씀드렸던 네워루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네.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기능과 분포에서 이제 분포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주도 전역에 돌문화 경관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옹기가마, 돌렴점, 불턱담, 밭담, 원담, 잣성, 방사탐, 돌미르, 지성묘, 도라르방, 신당돌담, 연대, 도대불, 환해장성, 읍성, 진성, 사삼성담, 집담, 산담 등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비금도 같은 경우는 내촌 마을에 그 돌문화 경관 요소가 집중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내촌 마을 같은 경우는 벽체 돌담이라든지 집담, 골목길 돌담, 마을길 돌담, 밭담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월우실, 석장승, 성치산성, 내원리 군사시설 유적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분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으로는 첫 번째 같은 경우 제주도와 비금도의 돌문화 경관의 재료는 각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 자원을 이용했다는 점과 이제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주재료인 돌자원과 보조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번째, 제주도와 비금도의 돌문화 경관의 유형은 모두 생산 경제용, 신앙용, 방어 통신용, 건축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비금도에 비해 돌문화 경관의 유형이 다양하고 규모도 크며 분포 범위도 넓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축조 방식은 두 도서 지역 모두 허튼층 쌓기 방식이 주종을 이루는 것과 외담과 겹담을 축조하여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난 반면에 이제
겹담을 사용하는 곳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겹담의 종류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제주도와 비금도는 모두 강한 해풍으로부터 보호와 사유지의 경계선 구축을 우선시하여서 돌담이 축조되었다는 기능적 측면의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주도와 비금도 돌문화 경관의 분포는 경관 스케일의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되게 정확히 지켜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연구 발표하신 것 중에서 그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게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이영민입니다. 예, 그 두 섬의 그 돌담 경관을 아주 잘 비교를 해주셔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경관의 형태라든가 기능의 어떤 차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왜 두 개의 섬을 비교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돌담 경관이 그 두 섬에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왜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모적으로도 제주도랑 비금도가 좀 차이가 크고 그런데요. 그 제주도가 가장 이제 많은 연구가 되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종류의 돌문화 경관이 나타나고 이제 그 도서 지역으로서 봤을 때 그나마 또 더 다양하게 되어 있는 곳이 비금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비금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혹시 다른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요. 이 제주도는 뭔가 이렇게 좀 많이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신안군에서도 이 돌문화 경관을 좀 보존하기 위한 어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근데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문화재 보호 지정이 이제 거의 되어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문화재 지정된 곳이 사실 아까 그 뭐 생산 경제용, 신앙용, 방어 통신용, 건축용 이렇게 같이 나눠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이제 신안군에서도 이제 그 문화재 보호 지정된 부분이 내원리 군사 성취산성이라든지 내원리 군사유적시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내촌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근대 유산으로 해서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1분 남긴 했는데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